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래프의 어떤 정의와 용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C++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구현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구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인접 행렬과 또 하나는 인접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인접 행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접 행렬은요, 제공되는 소스 중에서 그래프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그래프 프로젝트에 소스가 있고요. 클래스 이름은 array 그래프입니다. 인접 행렬로 만든 것은 배열로 만들었다고 해서 array 그래프라는 클래스 이름이 있습니다. array 그래프.header 파일에 있으니까 이 소스를 참고하시면서 이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접 행렬법 adjacent matrix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먼저 보시죠. 인접 행렬법이라는 것은 정점의 수가 V개인 그래프가 있다면요, 이것을 V 곱하기 V, 즉 정점수 곱하기 정점수의 어떤 행렬, 즉 2차원 별이라고 보면 되겠죠. 매트릭스를 놓고 구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점 VI와 VJ, 이 IJ는 몇 번째 정점이냐는 것이거든요. 이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놓을 수 있다면 VI와 VJ 간의 간선이 있을 경우에는 행렬에 IJ 혹은 JI 이것을 1로 설정합니다. 무한 그래프일 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한 그래프는 어떤 정점이 있으면 얘에서 얘로 가는 것도 되고 얘에서 얘로 가는 것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IJ와 JI 양쪽으로 저기 1로 설정하는 것이고요. 간선이 없을 경우에는 0으로 설정을 합니다.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봤던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에서 이 A, B, C, D, E, F, G, H, I라는 정점이 있죠. 이것을 이제 로우로 행으로 이렇게 놓고요. 열로 칼럼으로 이렇게 A, B, C, D, E, F, G, H, R로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하고 B는 연결이 있죠. 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것, 그리고 여기서 보면 A에서 B로 가는 것, 이렇게 이 두 개를 1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보면 A에서 C로 가는 게 있죠.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것, 즉 요거와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것, 이렇게 두 개를 1로 놓는 것이죠. 또 하나 더 볼까요? 뭐 E에서 G로 가는 게 있다면 보면 E에서 G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E에서 G로 가는 것,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한 그래프, 즉 방향이 없는 그래프에서는 양쪽으로 값을 놓는다는 것이고, 이렇게 놓다 보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이 대칭인 관계가 듭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2차원 배열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2차원 배열로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다. 정점을 이 그 칼럼과 로우의 이름으로 놓고 그 안에 내용을 0으로 놓느냐, 0이면 간선이 없고 1이면 간선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간선수가 V키라면 V 곱하기 V만큼의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인접행렬법 같은 경우에는요, 저기 간선이 많은 경우, 즉 아까 말했던 덴스 그래프 있죠, 밀집 그래프인 경우에 유리합니다. 즉 0이라는 것은 간선이 없는 것인데, 간선이 없다는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메모리 단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비효율적인 면이 있죠. 그러나 간선이 많다면, 즉 밀집 그래프라면 인접행렬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집 그래프의 표현에 적합하고 V 곱하기 V만큼의 메모리를 사용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접행렬은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클래스 이름을 어레이 그래프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 그래프의 어떤 클래스 구조와 자료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어레이 그래프를 보면 템플릿 클래스인데요, 이 템플릿은
그 인자로 버텍스를 받습니다. 이 버텍스는 버텍스가 어떤 타입이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버텍스가 지금처럼 하나의 문자일 수도 있고 스트링일 수도 있고 뭐 혹은 어떤 구조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버텍스를 파라미터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입 뎁으로 롱을 엣지라고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엣지는 간선인데 이 간선이 지금 무형 그래프 같은 경우는 0이냐 1이냐 이렇게 되겠지만 나중에 뭐 가중 그래프나 뭐 이런 것들에 가면 이 엣지가 롱이 아니라 뭐 더블일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 꼭 그 템플릿으로 넣기 템플릿 파라미터 넣기는 그래서 그냥 엣지는 타입 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엣지 나중에 뭐 더블형의 어떤 엣지가 필요하다면 더블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아마 롱 정수 타입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을 받아서 어레이 그래프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생성자와 제거자가 있고 여기서 사이즈가 있는데 사이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행렬의 크기를 얼마로 잡느냐 기본적으로 지정을 하면 100 by 100으로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유틸리티 펑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버추얼 펑션으로 비지 있네요. 그리고 오퍼레이션들이 있는데 이게 오퍼레이션들은 앞으로 계속 이어서 계속 나오게 될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내부적인 펑션들이 있고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자료 구조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자료 구조를 먼저 보시면 버텍스의 포인트로 m.p vertices라는 게 있네요. 이것은 이제 버텍스들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정점들을 배열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A를 놓고 뭐 B를 놓고 C를 놓고 이렇게 넣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 롱형의 포인트로 m.p 엣지가 있는데 이것은 1차원 배열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2차원 배열처럼 처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했던 인접 행렬이 요게 바로 m.p 엣지스라는 거죠. 요게 요걸 가리키고요. 요게 요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름 부분이 있죠. 아까 봤던 그 이름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꼭 A, B, C 순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뭐 B, A, 뭐 C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B가 여기에서 몇 번째냐 0번째라면 여기 0에 이게 0번째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게 첫 번째 것이라면 여기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n 사이즈는 이것의 크기와 그 다음에 이것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m.n 카운트는 실제로 여기서 버텍스가 몇 개가 들어있느냐 실제 들어있는 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멤버들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짓 함수는요 여기 보면 비짓이 벌초로 되어 있는데 이 비짓은 나중에 이제 DFS 나중에 탐색을 배우겠서 나오는 그 깊이 우선 탐색이나 BFS 즉 너비 우선 탐색에서 어떤 방문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이런 DFS나 BFS를 사용하실 때 이 방문의 의미를 새로 구현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새로 이제 클래스를 개성받아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뒷장에서 여기서 나오는 것 중 기본적인 find vertex, add vertex, 그 다음에 get edge by index라는 함수를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생성자와 destructor 이걸 볼 것입니다. 그리고 add edge라는 함수를 볼 텐데 나머지 이 함수들은 실제 소스를 보시면 간단하게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소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한번 소스를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어레이 그래프의 어떤 기본적인 함수들을 여기 한번 써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쓴 것이거든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어레이 그래프의 먼저 생성자를 보시면요, 사이즈를 인자로 받으면 그 동적으로 배열을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m.p vertices는 버텍스들을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즈만큼의 버텍스 배열을 만드는 것이고 m.p edges는 이 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롱 대신에 롱이 아니라 엣지라는 타입을 쓰면 되겠죠. 예, 엣지. 그러니까 엣지 타입의 사이즈 곱하기 사이즈. 즉 2차원 행렬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사이즈 곱하기 사이즈. 예, 이렇게 2차원 별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0으로 이제 초기화를 해줍니다. memset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사이즈를 받아두고
카운트를 0으로 해줍니다. 당연히 이제 디스트럭트에서는 여기서 만들었던 new 메모리를 U로 만들었던 메모리를 딜리트를 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find vertex를 보면요. find vertex라는 것은 뭐냐면 vertex 배열을 주고 이것이 이 vertex 배열 있죠. 이 vertex m.p vertices라는 배열이 있는데 여기에서 몇 번째 놈이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몇 번째 있는 놈이냐는 것을 찾을 때 사용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i가 0부터 돌아가면서 m.p vertices i가 인자로 주어진 것 같으냐, 같으면 그 인덱스를 리턴하면 되고 뭐 찾으면 그냥 마이너스 1을 리턴해서 에러를 표현합니다. add vertex라는 것은 이 vertices 배열에 새로운 정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간은 이렇게 있고 실제 끝은 m.n count가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m.n count가 실제 개수가 배열의 크기를 넘어서면 안 되겠죠. 그때는 이제 에러를 리턴을 마이너스 1을 하고요. 카운트 가리키고 있는, 즉 개수가 가리키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채워질 것이죠. 여기에 v라는 값을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버텍스를 추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get edge by index는 아까 m.p edges라는 그게 있었죠. 예, 2차원 배열이 있었죠. 이 2차원 배열에서 i, j라고 주면 이게 2차원 배열의 인덱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하게 이제 i 곱하기 m.n size 더하기 j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은 저번에 이 강의 초기에 했던 그 행렬에서 배열에서 다차원 배열에서 다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i 곱하기 n size 곱하기 j 더하기 j를 해서 1차원 배열에서 2차원 배열인 것처럼 이렇게 값을 얻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얻어오면 그게 나오겠죠. 어떤 0이면 간선이 없는 것이고 1이면 간선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set h by index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i, j에 어떤 새로운 w weight를 주는 것인데 뭐 무형 그래프에서는 이걸 1로 씁니다. 그냥 1로. 그래서 m.ph에 i 곱하기 m.n size 더하기 j에다가 w를 주면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레이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함수를 볼 수 있죠. add h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버텍스 하나와 또 버텍스 두 번째 것을 줘서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버텍스 v1과 v2를 줘서 이 v1과 v2가 없으면 새로 추가를 하고 그리고 있으면 그냥 놔두고 새로운 요 엣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iv1과 iv2가 있는데 iv1은 index of v1이고 iv2는 index of v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v1을 먼저 아까 앞에서 봤던 find vertex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봅니다. 찾았는데 못 찾으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새로 버텍스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리턴되기 때문에 iv1을 add vertex를 해줍니다. v1을. 그러면 이제 새로운 버텍스가 나오겠죠. 이것도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것은 이제 버텍스 배열이 꽉 찬 것이죠. 그래서 return false를 하면 되고 정상적이라면 없다면 있는 이 인덱스를 넘기게 되고요. 없다면은 새로 추가를 해서 이 인덱스를 넘기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iv2에 대해서 v2에 대해서 인덱스 v2를 똑같은 방식으로 얻어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얻어왔으면 아까 봤던 set edge by inde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iv1과 iv2 이 2차원 배열에 iv1과 iv2 여기에 값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런데 무형 그래프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iv2, iv1에도 집어넣습니다. 아까는 iv1, iv2였고 iv2, iv1에도 이것과 대칭되는 이쪽에도 값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양쪽으로 값을 집어넣고 나면 return true를 리턴하면 되겠습니다. 이 소스에 보시면 add edge dir이라는 펑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만 집어넣습니다. 요거 하나 빼고 하나만 집어넣는 것은 이거는 이제 방향 그래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요. 무형 그래프에서는 양쪽 다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함수의 기본 개념은 버텍스가 엣지를 입력함으로써
버텍스도 입력한다는 것이죠. 버텍스가 있으면 그 버텍스에 해당되는 곳에 엣지를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버텍스가 없으면 새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엣지에 넣어주는 것이죠. 이 엣지 W 값은 1이 되면 간선이 있는 것이고 0이 되면 없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add 엣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A 캐릭터 그래프라고 그래서 어레이 그래프의 캐릭터 타입, 즉 정점이 버텍스가 캐릭터 타입인 이런 것을 하나 개성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비짓 함수를 쓰기 위해서인데요. 비짓 함수에다가 그냥 출력하도록 이렇게 해놨고, 이렇게 클래스를 재정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AG라는 그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것을 그대로 여기 입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A와 B의 간선이 있기 때문에 add 엣지 A, B 그리고 1 여기서 이제 간선이 있다라고 표시하는 것이죠. 1이라고 딱 표시를 하면 AB에 일단 AB 자료가 없었는데 그 버텍스가 없었는데 AB가 생기게 됐죠. 이렇게 생기면서 간선이 여기에 이 버티시 파일에는 두 개가 생기면서 여기에 AB 해당되는 곳에 값이 채워지겠죠. 그 다음에 AC가 들어가면 A는 있으니까 이 인덱스가 리턴되고 C가 새로 추가되겠죠. 그렇죠? 요것을 지금 입력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간선 값을 넣을 것이고 AD로 하면 A는 있기 때문에 D가 새로 추가되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B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리턴하고 E는 새로 추가된 것을 그 값을 받아서 이 두 개의 위치에 1의 값을 넣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입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력된 그래프를 통해서 뭔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취해주면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인접 행렬법, 즉 그 2차원 배열, 물론 2차원 배열을 하진 않았습니다. 1차원 배열로 만들었지만 이것을 2차원 배열인 것처럼 사용을 했죠. 이렇게 2차원 배열을 가지고 그 그래프의 어떤 정점과의 연결 상태, 그리고 정점의 배열이 있었고요. 여기서 정점을 어떻게 저장하고 정점의 연결 상태인 간선을 2차원 배열로 저장하는 인접 행렬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인접 리스트법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